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모래시계 15분. 네.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요즘에 이제 괌에다가 포위 사격 얘기했는데 지금 모래시계 떨어진 거 있잖아요. 15분. 그래 네. 지금 이제 8월 중순까지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을지훈련 시작되면 아니 을지훈련 시작하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판이. 전에 끝날. 을지훈련이 8월 21일이잖아요. 이건 하순이잖아. 그렇지. 8월 중순경에 이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중순에 검토하면 언제 쏠 것 이렇게 명령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UFG가 시작되면 쏠 것 이렇게 되나? 20일 밤에 쏠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UFG가 시작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격으로 포위 사격을 할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중재를 하려고 나설 것 같더라고. 한마디 하게 돼 있죠 원래. 네. 그러니까 원래 연평도에서도 연평도 포사격 이후에 대응 차원에서 막대한 보복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 게 아니라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네. 한국군의 이 도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이 직접 참관을 해가지고 도발을 못하도록 막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연평도 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정도면 유엔 안보리 소집할 사안 아닌가? 소집하고 넘죠. 네. 지금 이거 괌 주변에다 미사일 4발을 쏘겠다고. 그리고 이제 화용과 분노를 얘기해놓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껏 이거 북한에게 얘기한 건지 국제사회에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보지 못한 미국의 힘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보리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안보리 소집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안보리를 소집하면 여기서 이제 누가 문제냐 이런 거 이제 또 막 따질 거고. 근데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데 미국은 북한은 지금 안보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북한에서.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 뉴욕 타임즈에 나왔잖아요.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60명이 그러니까 하원 의원 60명이 모여가지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트럼프를 좀 막아달라. 왜 대통령한테 직접 안 하고 틸러슨한테 그래? 말이 안 통하나 보지. 대통령이랑 직접 대화하기를 포기했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분별하게 북한 내부 선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의 트럼프의 발언들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선전에 도움만 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를 말려달라. 근데 미국 민주당도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이거 좀 트럼프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잘한다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닌가 지금? 잘한다. 이번에 진짜 충격적인 일 들었어요.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보셨어요? 국방비 국방계획 5년 한국형 삼축 대응체계 238조를 때려 박는다고 하네 지금. 238조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238조. 그게 저기 아닌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2점 몇 프로에서 0.5% 2.9%죠. 그렇게 인상하겠다라고 했던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역서가 나온 거죠. 2022년까지 238조. 238조면 이게 4대강 10개예요. 와, 4대강 10개를 팔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겠다. 근데 4대강 10개니까 강으로 치면 40개 아니에요. 40개. 그죠. 이명박 4대강 할 때만 해도 22조가 말이 되냐. 저 새끼 완전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당군 일의 최대 부정부패와 이래기. 4대강 10배. 와, 이건 아니 이 정도로 미국에게 퍼주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4대강은 물론 4대강의 본질이 따로 있지만 명분은 어쨌든 4대강을 통해서 뭡니까? 홍수를 막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한반도 대운하. 그래서 대한민국 물리혁신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리고 4대강을 통해서 뭐였어요? 건설 경기 붐을 일으켜가지고 경제 활성화. 그 일종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무기를 사면 경제 활성화 되나? 이거는 이제 히틀러식의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죠. 미국의 군수 물자를 많이 소비해 주면
미국의 군수 산업은 살아날 거니까. 그렇지. 미국 내수가 살아나겠네.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방비라는 것 자체가 소비형이라서 그죠. 생산 유발 효과는 거의 없고 그나마 이걸 국내 무슨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국내 군수업체가 그나마 돈을 벌어서 네. 뭔가 도는 거라도 있을 텐데 이거 어차피 대부분 미국 무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국방부는 대응할 수도 있어요.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이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면 그것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안정화되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방어용 무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로 북한 핵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사면 살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죠. 그건 오히려 북한은 이제 공격 무기를 더 만들어내면 북한은 어차피 지금 경제 핵 병진 노선을 하고 핵을 계속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2022년까지는 200조라고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 이건 뭐 밑빠진 돈에 물 붓기인데 무기라는 게 이거 이제, 원래. 예, 이거 완전 그대로 쪽박차는 지름길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걸 했다는 게 아우 정말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그 사실 이 내부의 내용들을 봐도 그렇게 뭐 이제 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난 수긍 가는 부분이 있던데. 뭐요? 어떤 급식비 인상. 아 급식비 인상.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다. 아니 장병 급식비 그거는 제 생각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조금 넣어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이제 외국 정찰 위성 임대하는 거. 예. 그것도 우리가 또 이제 직접적으로 위성을 쏴올린다는 말도 못 한다고. 왜냐하면 미국 눈치 보이니까. 그렇죠. 이건 군사 위성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죠. 이건. 근데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어느 나라 거 임대하겠어? 당연히 미국. 미국 거 임대하겠지. 아니지. 일본 군사 위성을 임대할 수도 있겠네. 일본 거 임대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자체 감시 자산인 정찰 위성 5개를 전력화하는 사업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일과의 입장이 상당히 좀 무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른바 얘기해야 되는 건 뭐죠? 벙커버스터죠. 네. 벙커버스터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북한의 전역이 사실 지금 지하 벙커로 구축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를 몇 개 가져온다고 해서 북한이 놀래가지고 더 이상의 뭐 핵을 포기하고 항복 체제를 항복할까?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일단 납득이 안 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국방비를 늘려서 안보를 강화하겠다 좋긴 한데 사실 이것보다 먼저 나와야 될 거는 국방비를 올리는 거 이전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안보를 강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안보라는 것을 자꾸 군대 늘리면은 안보가 된다 이런 근시안적 생각, 뭐 구시대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화해를 하는 게 안보를 강화하는 거지. 이게 뭐 국방비 늘리면 북한이 쫄아가지고 남조선은 무서운 나라니까 건들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할 리도 없는 거고. 왜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핵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미 그런 이제 재래식 군비 경쟁은 의미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지금 청와대 입장도 그렇잖아요. 뭐 한반도 위기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저는 이제 한반도 정국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나 사실 박근혜 정부와 입장이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 더 하면 더 했지. 아니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게 군과는 약간 동떨어진 사람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아예 선거 기간 동안에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하니까 공수부대 사진 딱 꺼내도 자기 인생 사진. 인생 사진. 인생 사진으로. 사단장한테 표창 받은 거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군 복무,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안보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이걸 통해서 뭘 했느냐. 종북 논란을 불식시켰단 말이에요. 보수 세력들이 야, 너 빨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사전에 그냥 나는 공수부대 출신이야. 이걸 딱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국방비를 증액해서 안보를 강화하는 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길로 빠져들어 버린 거지. 그 느낌이 그냥 착한 전두환 같아. 착한 전두환. 인간성 좋은 전두환. 그렇지 않아요? 인간성은 전두환은 이제 인간 쓰레기지만 살인마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사람은 좋잖아. 사람은 착하다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
다독여줄 줄 알고 청와대 불러가지고 막 예.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가습기 피해자들도 그것도 있고.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아니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사실 예전에 군부 정권 수준을 방불케 하는 오직 군사력 중심의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겠다. 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이게 스탠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의 발언들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 자제시키려고 하는데 그죠. 뭐 한국은 오히려 잘한다 이러고 있는 꼴이 돼버리지 않느냐.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화염과 분노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도 자기도 순간 또 멈칫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나 탈핵되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발언해도 되는 건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갑자기 문재인 뭐 한국 국방부에서 230조 사주겠다 하고 이제 미국 무기 우리가 구매해주겠다 하면 힘이 날 거 아니야 또.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내 발언이 이걸로 또 부족했던 것 같다. 좀 더 강한 발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무기를 좀 더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서로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미 230조 이제 무기 구매 내역서가 딱 왔잖아요. 이거 뭐 한마디 더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들도 할 수도 있고. 원래 이제 돈벌이 하는 애들이라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을 나갈 수 있는 기본 이제 우리의 피와 땀,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일했던 세금들이 그대로 200조 원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 이거죠. 아니 저번에 정상회담 할 때도 기업에서 40조였나? 네. 50조였나? 40조. 40조죠. 40조를 미국 물품 구매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40조를 퍼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200조 더 추가. 네. 진짜. 사실 그 경제 하시는 기분 분들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다가 그 40조 투자 구매 의향을 체결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살 거를 미국 거 사주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노골적으로 트럼프 그냥 빨아주는 거지. 그렇죠. 트럼프 얼마나 기분 좋겠어. 페북에 그 누굽니까? 유명하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 작가라고 해야 되나?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 원숭이 자본론. 예. 임모 씨? 네. 그분이 페북에 쓰신 말이 너무 저를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뭐라고 또 비유를. 직작이 빠지게 똥꼬를 빨아야 된다는. 진짜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모습이 너무 미국에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미국에 계신 신은미 선생이 또 페북에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시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온갖 이 모욕을 다 당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화해 정책을 밀고 나갔던 거다. 그죠. 그 또라이 부시하고도 그런 걸 했는데 트럼프도 어차피 또라이인데 또라이라고 그거 못할 게 뭐 있냐. 김대중 대통령 한 만큼만이라도 좀 해라.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원래 또라이한테는 기사대기도 맞고 이래야지 좀 그렇죠. 뭐 당당한 사람 아닌가? 그렇지.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굽신거리고 이러면 사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좀 정신 차리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대한민국의 당사자가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아니 대통령 취임할 때 선언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지 자기의 공수부대 경력이 더 중요한 건지 좀 안타깝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어제 집 근처에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저씨들이 술을 먹고 있더라고 한쪽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전쟁 얘기. 요즘 뭐 술 마시면 이제 이게 또 화제 중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저씨들이 이번에 북한이 미국을 잘못 건드린 거다. 트럼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옛날처럼 막 그 미국한테 막 협박하면 미국이 뭐 잘해주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엔 북한이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일 났다. 트럼프한테 이제 완전히 끝장날 거다. 딱 걸렸다 이제. 코가 딱 걸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집이 이번 대선 때 이제 홍준표가 1등한 지역입니다. 네, 뭐 경기 북부 지역. 네. 근데 그런 여론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북한에서 나오는 성명이나 발표들을 보면 좀 세계는 앞으로 우리의 뭐 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뉘앙스도 깔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잘 모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이런 입장들 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포위 사격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물론 이제 치밀하게 개선해서 공개상으로 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실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수순이 또 있지 않겠나. 괌에 포위 사격하면 그 다음은 하와이.
그 다음은 이제 알래스카? 로스앤젤레스 뉴욕? 가고 이제 그 다음 워싱턴 가는 거죠. 미국 포위해서 동서해안에 이렇게 뚝뚝뚝뚝 태평양과 대서양에 한 6발 이렇게 동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 지금 이제 당장에 괌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 한다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 좀 불안하겠네. 불안하죠. 언제 한번 미사일 위협을 받아봤어. 괌은 관광지지 이게 무슨 전쟁 기지가 아니었는데. 아이고 15분 다 돼버렸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미국 트럼프에게 238조를 빨아대는 이 정부는 정말 그 100분의 1이 뭐야? 예전에 대북 퍼주기라고 논란이 지었던 게 그게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몇백억 이런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 전부 다 이제 정말 한나라당 얘기처럼 퍼주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100배를 지금 미국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겠다고 하니까 깝깝한. 그리고 그것이 무슨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일단 오히려 준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사재부터 털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국방비 일단 저거 아파트부터 팔아가지고 그걸로 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애국자라며 자기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제 국방 보면 요즘 이제 그 뭡니까 최대장인가 그 대장 네. 관사의 이 갑질 논란 보면 그죠. 진짜 이 별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딱 보이는데 사병들을 노예 부리듯이. 그 아마 국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죠. 세금 떼가지고 뭐 미국한테 얼마 퍼주고 일본한테 얼마 퍼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방적 폐해를 청산해야 되고 분단적 폐해를 청산하는 게 이번에 8.15까지의 과제 아닌가. 8.15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또 통선대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예. 저도 빨리 가야 돼요. 너무 막 잘해줘가지고 막 소고기 먹고 막 이런.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좀 뭔가 좀 통선대라도 해서. 이번에 통선대가 근데 큰일 하나 했어요. 뭐요? 그 전국의 통선대들이 이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주에서 사드 네네. 반대를 위한 산을 넘었어요. 실제 그거 멋있더라고. 포대가 50m 있는 앞까지 갔다고.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날 정부에서 사드 뭐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미 배치할 거 다 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전자파 측정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 기만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성주 국민들 막 다 모여가지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저녁에 내일 전자파 측정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상 못 하겠다. 뭔가 사인이 있네. 촛불을 계속하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네. 통선대 한번 진격하니까 바로 떼갱. 문재인 정부에 사인 아닌가? 촛불 좀 들으라고. 그래. 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미국 무기 사주는데 이거 진짜 하기 싫다 나도. 그러니까 230조를 써버리면 23조도 아니고 이 정도 쓰면 이제 촛불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나? 설마? 촛불을 들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15 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